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보수 통합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실 하나로 통합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메시지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 있었죠. 탄핵을 불문에 붙이겠다. 사실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김정기 TV 김정기 박사가 심층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 가만 보면요. 네. 평상시에 사람들이 너무 점잖다 하는데 예. 세요. 사실 내용 놓고 보면요. 남들이 못하는 그렇죠. 거 쭉쭉 치고 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시지도 뭐 많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사실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유우파가 대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정당 간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물밑 작업을 3분의 2 정도 해놓고 나머지 3분의 1을 물 위에 올려놓고 조율 작업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순으로 가는 선택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자유우파 대통합론을 내세운 것은 타이밍 맞춰서 잘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내용도 멋있지 않습니까? 좋던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자유우파 통합 위해서 네. 자유한국당 간판까지 내려놓을 수 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탄핵에 대해서 불문이다. 핵심을 이야기 다 한 거예요. 네. 정말 황교안 대표의 뭐라고 할까, 희생정신, 자기를 스스로를 비우는 이 정신이 구체적으로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잘한 겁니다. 희생정신. 그렇죠. 이거는... 아니, 본인이 지금 기득권자잖아요. 다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당대표니까. 네, 그리고 솔직히 우파 통합 안 해도 자유한국당 자기 총선에서 100석 넘기는데 지장 없어요. 그럼 그냥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렇죠. 제1야당의 대표로서 현상 유지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버릴 수 있다. 내 스스로를 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잖아요. 자유한국당도 자기 희생, 당대표도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해서 이 빅픽처를 던졌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희생도 희생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필사즉생의 각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사적생의 각오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뭔가 우리 자유한국당 수뇌부도 희생하는 모습, 우리 자유한국당도 희생을 솔선수범하는 정당으로서 리이미지 메이킹하는 차원에서 특히 중간지대에서 표류하고 있는 중도 온건 합리적인 이런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상당히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한 거죠. 네. 한번 메시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유승민 대표가 하답을 한 거는 뭐 비슷한 겁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고 개혁 보수의 기치를 걸고 낡은 보수를 허물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을 불문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유산이잖아요. 예. 우리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나 범보수 우파들이 너무 과거에 메모리 돼 있어요. 네. 과거에 메모리 돼 있는 채로 현재를 살다 보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를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의 잘못을 딴지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제가 볼 때는 당에 남아 있은 사람이나 당에 갔다가 들어온 사람이나 도친개친이에요. 아니, 똑같아요. 황교안 대표도 그 얘기했어요. 누구도 탄핵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죄로 치면 공범관계예요. 예. 누가 누구에게 돌 던질 자가 저는 솔직히 황교안 대표처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단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먼 훗날에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우선에 우리의 공동의적인 더불어민주당하고 내년에 치르는 총선이라는 전쟁에서 일단 1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기고 봐야 되거든요. 이겨야죠. 이긴다는 게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150석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거 갖고 되나요? 저는 한 200석 이상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200석이 되면은 좋겠지만은 그거는 상상소의 숫자로 보고요. 그런가요?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로는 자유한국당 의석이 107석밖에 안 나옵니다. 아,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범보수 연합의 이름으로 150석 목표로 가열찬 투쟁을 해야 된다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150석이. 그런데 원내 가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1차적인 목표는 원내 가반. 그 다음에 2차적인 목표는 180석. 네. 국회 선진화법. 3차적인 목표는 200석 개헌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을 역순으로 노리고 있어요. 200석을 목표로 해서 개헌을 하겠다. 180석을 목표로 해서 국회 선진화법 자유로워지겠다. 150석을 목표로 해서 원내 가반이 돼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잖아요. 네. 우리 목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1차 단기적 목표는 150석 원내 가반 확보인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아마 황교안 대표께서 단안을 내리신 것 같아요. 현재로는 150석이 불가능하니까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우리의 1차 실행 목표 150석 가반수 의석을 목표로 해서 이 위대한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빅텐트에서 150석을 하겠다. 자유한국당 혼자라고 보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빅텐트에서 150석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 손해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우파 대통합 논의가 결과가 나오면은 좋고 그렇죠. 결과가 설사 안 나오더라도 논의에 붙이는 것만 해도 50% 절반의 성공이고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최고 좋은 거는 베스트는 통합을 하는 것이고 예. 차선은 뭔가 하면은 선거연대거든요. 네. 잘 아시지만은 수도권이 치열하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의 베이스가 영남인데 65석밖에 안 돼요. 네. 다 100% 먹어봐야 65석이에요. 그런데 수도권이 122석입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현재 자유한국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은 제가 볼 때 20% 전후예요. 수도권에서. 네. 야. 대구, 경북은 100%고요. 부산, 경남, 울산이 80%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강원도가 한 60, 70% 될 거고 충청도가 아마 한 3, 40% 정도 될 거고 호남이 전멸이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 현재 제가 정치평론가로서 분석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현재 들어가면은 20% 전후밖에 안 됩니다. 수도권이. 솔직히 필패예요. 말하면은 완전히 폭망이네요. 폭망이죠. 폭망을 해도 100석은 넘겨요. 통합을 안 해도 100석은 넘긴다니까요. 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100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150석이 돼야 그리고 되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20% 이긴다는 거는 사실 그 국정 운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뭉쳐야 살고 해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결국은 이런 상황을 간파를 하고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지금 열은 거잖아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보수가 분열을 하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분열을 하잖아요. 저들이 노리는 것은 보수 우파의 분열을 통해서 황금 분할을 통해서 어부지리치하는 거거든요. 수도권 선거에서 5% 정도만 차이가 나도 실제로 우리 거 5%가 분할이 되면은 실제로는 몇 프로입니까? 10%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선거는요 5%로 당락이 결정납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 선거에서 필승을 하려면은 어떻게든 하나가 돼가지고 대통합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고 차선이라도 선거연대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의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수도권에서 우리가 40%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면 150석 목표 달성하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타이밍 맞춰서 조금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스타트 단계에서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선택 후 문제 해결 이게 YS 방식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던진 거는 더 늦기 전에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 요즘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 정도면 뭐 큰 정치한 거예요. 이게 옛날로 치면 YS DJ급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통 큰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
통 큰 정치, 큰형님의 정치, 바로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의 중심 정당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아우에 해당되는 정당들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빅텐트 차리겠다. 그리고 스스로를 희생하겠다. 아니 스스로의 희생을 넘어서서 당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희생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보수 우파의 승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까지 가열차게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신의 한 수 요즘 노란 딱지 때문에 힘듭니다. 저희 뭐 노란 딱지 있다고 해서 어디 눈치 보지 않고 제목 달고 내용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1877-1477 정기 구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김정기TV 좋은 정보들 매일매일 라이브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물론 신의 한 수 시청 꼭 부탁드리고 구독해 주시고요. 또 추천도 해 주십시오. 그게 모든 게 다 우리가 진짜 뉴스 계속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